오늘 새로 나온 CPU 설명회를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박수 치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CPU가 하나 나왔는데 AMD의 5800X3D 앞으로 CPU의 제작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재밌는 CPU가 지금부터 그 CPU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질문 좀 해라고. 질문 표시해놨잖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800X 뒤에 3D라는 명칭이 붙는 거죠. 3D가 뭘까요? 3차원 합체 쌓아 올린다는 뜻.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개 영상은 AMD 공식 영상,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겠지만 빠박이 아저씨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K사전, 프렌조이 및 여러 블로거들을 보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5800X 3D CPU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5800X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옆에서 봤을 때 5800X라는 CPU가 있는데 이 CPU는 당연히 L1, L2, L3 캐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L1과 L2는 너무 비싸니까 제외하고 64메가의 L3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32메가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추가로 64메가의 L3 캐시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몇 메가가 되죠? 96메가 96메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용 PC에서는 L3 캐시가 10에서 60메가 정도가 최대라고 봤었어요. 연구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최대 200메가 정도의 L3 캐시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개인 PC에서 96메가의 L3 캐시가 나온다는 건 굉장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L3 캐시가 뭔데 그렇게 중요한데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마우스를 갖고 휙 돈단 말이야? 돌면 옆에 배경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 배경들을 CPU는 어디서 읽어올까? 인터넷에서 읽어올까?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올까? 아니, 그것들을 L3 캐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L3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초당 8에서 10 나노초가 걸려요. 그런데 L3 캐시가 부족해가지고 게임의 배경화면이나 데이터를 다 저장 못하면 그 다음 어디서 불러와야 돼? 램에서 불러와야 되죠. 램은 용량이 넉넉해. 하지만 속도, CPU에서 직접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메인보드를 거쳐서 램을 읽어오는, 그리고 램에 있는 램과 L3 캐시에 들어가는 램은 속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속도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할 때 가끔씩 옛날 컴퓨터가 가지고 게임이나 포토샵을 하면은 드그드그드그 하면서 하드 끄는 소리 같은 거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L3 캐시도 부족하고 램도 부족하면 하다못해서 하드에서 막 억지로 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드 돌아가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L3 캐시가 늘어봤자 96메가인데 내 컴퓨터는 램이 16기가인데 32기가인데 이게 암만 많아봤자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전쟁을 해. 여기가 적이야. 우리 편. 우리 팬이요? 우리 편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우리 사단 본부가 있어. 도와주러 갈게 좀 기다려봐 하고 막 챙기고 있어. 이 사단 본부가 중요할까? 200m 후방에 우리 중대장님이 중대병력을 거느리고 바로 뒤에서 도와주려고 딱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 박격포도 쏴줘. 이게 중요할까? 당연히 중대. 그렇지. 병력의 숫자가 작더라도 긴급하게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요 중대병력 바로 뒤에 있는 이 병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L3 캐시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어디서 읽어올까요? 졸지 말고 졸지 마세요. 지금부터 AMD가 3D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캐시 메모를 올렸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5800X가 있어요. CPU의 아키텍처를 바꾸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위에다가 64메가의 추가적인 판때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두꺼워지. 그렇지, 두꺼워지는 겁니다. 요만큼이 두꺼워져. 두꺼워지면 어떤 일이 생겨? 기존의 CPU 쿨러를 못 써. 그리고 보드나 이런 쪽에 호환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MD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기존의 5800X를 요만큼을 갈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동영상에 보면은 그라인더라는 표현을 써요. CPU에 잉여 지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요만큼 갈아내버린 거죠. 요 위에다가 64메가짜리 L3 캐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테두리는 실리콘으로 채운 거예요. 기존에 32메가와 더해져서 94메가짜리 캐시를 가진 5800X3D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와. 이해되네? 와. 이거를 깎아내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이시닝이라고. 근데 이게 갈아내면서 깨지지 않고 버텨내게 하는 거. 그게 기술인데 솔직히 말하면 AMD의 기술인가? 어디의 기술이지? TSMC. 그렇죠. TSMC의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봐.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내가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그거는 네가 만들어내야지. TSMC의 기술력이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메인보드들이랑은 호환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이시닝을 만들어낸 거예요. AMD가 단순히 쌓아 올리기만 하고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면 기존의 칩셋들하고 기존의 메인보드는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됐을 건데 550, 570, 520 같은 경우들은 다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20이나 450 같은 경우들은 제조사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호환이 될지 안 될지는 차차 대부분은 큰 무리 없이 호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도 손님들이 오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와. CPU만 바꿔주세요 하는데 이거 CPU 바꾸려면 보드도 바꾸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 놀랜단 말이죠. 이 AMD의 다이시닝 기술로 만들어낸 5800X3D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와 함께 CPU만 바꿔주면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추가적인 64메가의 L3 캐시까지 쓸 수 있으면서 인텔의 가장 고급형 CPU인 i9보다도 3배가 많은 L3 캐시를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CPU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빨라진 건가요? 해외에서 벤치를 돌린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5800X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경쟁군인 12900K보다도 5%에서 10%까지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임에서 다 빨라지는 건 아니고 5800X3D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캐시 메모리가 늘어났다는 거죠. 모든 게임이 캐시 메모리를 100% 활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배그나 로스트 아크 같은 게임들은 L3 캐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긴 합니다. 게임이 그렇게 빨라지면 뭐하노? 일반적인 사무 업무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5800X보다 2%, 4% 떨어지는 성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5800X3D는 애초에 게임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CPU예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폼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람보르기를 가지고 승차감이 안 좋다, 4명이 못한다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게임적인 성능으로 집중한 5800X. 애초에 새 건데. 근데 혹시 이게 오버클럭이 될까요? 오버클럭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들어질 때부터 최적의 성능을 위한 세팅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혹시 이거 TDP가 어떻게 되나요? 투명 컬러를 꼭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12900K 같은 경우에서 TDP가 120에서 한 24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공랭으로 안 돼요. 우리가 CR1000 같은 경우가 TDP가 200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CR2000 같은 경우 양날펜인데도 TDP가 2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2900K는 수냉쿨러를 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800X 3D 같은 경우에는 TDP가 105에서 한 130 정도 나온단 말이죠. CR1000이나 CR2000 같은 2만원대 쿨러로도 감당이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5800만 나왔죠? 다른 5900도 있고 5600X도 많이 팔린. 처음부터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5900X도 3D 모델이 나올 거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가격 상승의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애초에 말했다시피 이 5800X라는 놈이 사실은 참 잘 만들어진 CPU예요. 근데 출시 초기에 5600X와 마찬가지로 공급 수량이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팍 붐을 좀 못 받아서 그렇지만 AMD 입장에서는 이 5800X가 정말 놓치기 싫은 베스트셀러인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5800X의 네이밍을 가지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옛날에 스텔라를 쓰다가 소나타로 바뀌면서 히트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소나타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것처럼 5800을 주력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세 줄 요약은 안 되나요? 한 5줄 정도 요약을 해보도록 세 줄로 해주세요. 5800X3D는 인텔 12세대를 대응하려고 나온 느낌이 역력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비교 대상군을 12900K로 그냥 찍어버렸어요. 12세대 넣고 한번 싸워보자. 두 번째, 96메가의 무려 3배나 많아진 L3 캐시, 그런 식으로 쌓아서 올릴 거라는 거를 이거 상상을 못한 거죠. 세 번째, 다이시닝 기술. 사실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을 꾀하려면은 아키텍처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정말 아키텍처를 바꾸지 않고도 거의 신세대 이상의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 이게 3D CPU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AMD에서 공지를 한 걸로는 사실은 기존의 5800X와 차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출시를 공지를 했어요.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격에서 약간 오류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수정이 됐으면 싶고, 그리고 아쉽지만 수입 물량이 너무나 적어요. 사실 5800X 3D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원하시는 분들의 모두 겟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들어왔는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컴퓨텍스에서 이미 발표를 한 거긴 한 거였죠. 실제로 출시를 하고 나니까 기대보다 더 높은 성능이 보여져 버린 거죠. 5800X 뿐만 아니로 앞으로 출시되는 CPU들한테 이런 3D 적체 기술을 이용한 캐시 메모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혁신적인, 획기적인, 비용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내는 CPU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